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우리가 일을 하면은 성과를 창출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갈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 성과가 창출이 될까? 대개 기업을 가보면 사람들이 내놓는 정보가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놔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걸 했다 안 했다 이야기는 해. 그걸 실적이라 그러지. 근데 일을 해서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블랙박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가보면 투두리스트 정도만 갖고 일을 해. 월간이든 주간이든 일이든. 그래서 오늘은 일을 해서 우리가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 최소한 공유해야 될 정보가 뭘까? 그걸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박스 한번 채워보십시오. 일을 해서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맞다 안 맞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든지 미팅, 회의, 상담, 회의, 미팅. 하고 있는 현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해야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벤트나 액티비티 말고 일을 해서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는 저게 과연, 참고로 하나만 이게 들어가지고 붙으면 일을 해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과제를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태스크가 뭐냐? 역할이 뭐냐? 태스크가 역할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 과제를 규명하는 게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과제를 규명하는 게 굉장히 첫 단추거든요. 저걸 잘못 규명하면 뒤에가 다 흐트러져요. 근데 대부분은 과제명을, 네이밍을 잘 못해요. 어떤 회사는 가보면 뭐 이익극대, 품질 안정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침이나 방침 정보를 갖고 자꾸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는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한 방향이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네가 해야 될 역할이 뭐야? 이 역할이잖아. 너 해야 될 역할이 뭐지? 연관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역할 규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이잖아요. 그럼 일을 해서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규명해야 되는 게 역할을 규명해야 돼. 그 다음 뭘까? 그 다음 단계가 뭘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부분에 벌써 다 채워놓은 것 같은데. 저는 기획이라고 적었어요. 기획. 네. 그런 추상적인 말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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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생각나는 대로 적었어요. 네. 그럼 여기는 계획. 계획. 네. 회자에 꽂힌 것인 것 같은데.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실행. 실행. 네. 그 다음에 점검. 점검. 네. 올드한 용어인데. 올드한 용어라고. 올드. 올드 스쿨. 이래 갖고 일이 될까? 성과가 날까 모르겠네. 점점 못 써. 저는 아직 안 적었는데요. 아니 임본부장 말에 태클을 걸면서 이걸 생각한다면 동의를 하든 태클을 걸든지. 저는 뭐 기획을 사실 뭐 작정하고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저는 일단 계획을 먼저 저는 할 것 같은데. 계획을 네. 여기에. 네.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르시구만. 그다음 근데 기획을 안 해봐서 계획하고 그다음에 업무 정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할 분담. 네. 또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진행. 실행. 네.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 계속 이제 그 위가 왔다 갔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날 것 같아요. 피드백.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또 센터장 오늘 출근한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너무 과중한 숙제를 드린지는 모르겠지만 네. 앞에 두 분의 생각에 얹혀서 말씀하신다면 부전무 생각은 일단 뭐 과제가 타스크가 올라오면 그 타스크가 어떤 건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분석하고 여기에 이제 예. 분석하고 현황 파악하는 거. 네. 그러면 분석 그다음에 파악하는 단계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예. 그다음 그리고 뭐 여기 화살표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칸 하나를 더 넣으면 상관없어요. 예. 액션 아이템 실행할 아이템들을 선정하는 액션 아이템. 네. 영어를 막 쓰십니다. 예. 이거 잘 써서 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뭐 액션 아이템이 나오면 아이템별로 실행할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담당자 지정. 예. 역할 분담이지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역할 분담하고. 그리고 뭐 실행은 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뭐 수행을 하면서 나오는 이슈나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슈나 리스크. 예. 여기에 이슈 트래킹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목표 단계물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이제 점검하고 뭐 피드백하는 건데. 그래야 승부가 나온다. 네. 또 원장님은 보스가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아니 근데 대부분 다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거를 꺼내기가 좀 힘든데. 숨지 말고 빨리. 네, 일단은 분석은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고요. 자꾸 얹혀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아니 근데 새로운 거 저는 분석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지. 일단 분석은 해야 되고 하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분석된 결과 가지고 근데 저는 기획도 좀 필요하다고 그 다음 단계로는 여기서 기획. 예. 기획이 들어가고 계획이 예. 된다. 예. 그리고 뭐 기획 단계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할 건 아니고 기획하고 계획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해칭 같은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중간중간에 계속 실행하면서 그거는 동시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 나온 거 뭐 피드백이나 아니면 뭐 퀄리티 컨트롤이나 뭐 QA 같은 역할을 하는 중간 단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일하는 거 기준으로 하면 일 다음에 바로 첫 번째가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파악하고 일 분석하는 자체가 과제다 이런 말이지.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단계가 없이 그냥 분석 파악하는 거에 목표를 제가 설정하고 그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따지는 게 분석 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이 이를 내가 스스로 혼자 다 할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건지 아니면 다른 나의 위임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게 계획하고 기획하는 게 그 다음 단계고요. 여기. 네, 거기에 계획이랑 기획이 합쳐져 있는 거고. 역할 분담까지 같이.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데 제가 직접 하는 거라면 실행이 되고 저 혼자 점검을 하는 걸 거고 누군가 협업을 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피드백이나 점검 과정이 더 들어갈 거고 하이한테 위임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되는지 제가 프리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최종 결과물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수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대수 본부장님. 네. 혹시 뭐 여기에 좀 생각이 나는 다 완전히 다르다 뭐 그런 부분. 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신경 쓰느라고 죄송합니다.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니 말이지. 좀 급한 게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성함이 참 지난번에 김현준입니다. 아 김현주 본부장님. 예, 김 본부장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짢아하지 말고 본인이 특별히 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도 같고. 안전문. 이게 가제라고 첫 번째 칸이 가제라고 한다면 가제는 가제를 구체화된 목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이게 가제가 이렇게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방향성의 최종 결과물이 뭔지에 대한 우리가 목표가 하나 설정이 돼야 되고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얘를 아마 말씀하신 기획과 계획이 인과적으로 목표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사전적인 정의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목표 다음에 아마 전략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분들 여기에. 예 거기에서 예 아마 이게 뭐 인과적으로 이렇게 어떤 목표가 그런 요소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저 전략에 따른 실행 단계가 그 다음 단계에 예. 들어가든가 그리고 나머지 뭐 점검이나 이슈 관리 부분들이 그 다음 단계에 가는 이런 형태지 않을까. 이 본부장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예. 네. 가운데 실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운데 실행이 있고 이 일이 가운데 실행이 있으면은 여기에. 네. 실행이 있으면 그 실행이 있기 전 단계에 내 과제를 세분화하는 나누는 단계가 있을 거거든요. 실행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뭔가 뭐 전문님 얘기하신 것처럼 목표로 나눈다든지 나누는 과정이 있고 그 나눈 것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취합을 하고 그 취합한 거를 과제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걸 이제 성과를 올리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서로 대칭이 돼서 서로를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생각을 해봤고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개발 방법론 V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부상 분석부터 해서 예부상 분석이 이제 최종 결과물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뭐 단위로 만들고 단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그게 계속 돌아가는 상황인데 일도 결국에는 이 성과가 이렇게 대칭이 된다면 서로 대칭되게 점검을 하고 만들고 점검하고 만들지 돌아가는 거예요. 뭐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의 양대 축은 아래날 아닐까요, 그죠? 역할과 책임, 내가 뭘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리스폰시빌리티가 뭐냐, 이거는 규명이 돼야 그 다음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할 중심으로 그냥 과제를 세분화해서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과제 수행을 통해서 책임져야 될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사전에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가느냐. 제가 또차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과정은 집을 짓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 그죠?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설계, 그죠? 도면 혹은 평면도 설계죠. 설계에 해당되는 게 우리
기업에서는 하는 일로 보면 뭘까요?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이 어떤 집이다. 이게 목표 아닐까? 그죠? 이게 아레나르겠지.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결과물의 기준이 뭐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역할과 책임의 기준이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나야 얘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얘 중심으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지.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과제 중심으로 일하는 것 같아, 목표 중심으로 일하는 것 같아. 인공보는 어때? 목표 중심으로 일해. 진짜? 원수 보니까 아니던데. 이거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경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95% 이상은 목표 중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과제 중심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늘 쓰는 말들이 예상 결과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will be, result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WBS라고 하는 소위 과제를 세분화하는 데 목숨을 걸어요. 로직 추리를 포함해서. 대부분 머릿속에 WBS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지. 그죠? 대분류 과제, 중분류 과제, 액티비티. 그죠? will be. 이거 실행하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나는 묻고 싶은 게 무슨 일을 하든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을 목표화한 게 있느냐? 도면이 있느냐? 일을 하기 전에. 그러면 얘가 일하는 기준이 되겠지. 그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략, 뭐 순서는 뭐 어떻게 나오든지 말이야. 그죠? 전략이라는 게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역할입니다. 목표를 세분화해보면 세부 목표 중에서 하위 조직에서 해줘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고 상위 조직에서 책임져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역할 분담이 되겠지.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보통 기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개념들은 다 있으신 것들. 근데 나는 묻고 싶은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놈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도면이 있어야 그 다음에 주게요. 이게 도면 같으면 이게 완성된 집이잖아.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지?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26평짜리 빌라를 짓고자 한다. 빌라 공사를 해서 어떤 도면을 가지고 26평짜리 빌라를 완성할 것이냐?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놈이 있어야, 도면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내가 26평짜리 빌라뿐만 아니라 빌라만 한 100채 이상 지어봤는데 하고 자꾸 개인기로 일을 한단 말이지. 얘가 있고 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실행이 될 거야. 실행의 핵심은 캐스케이딩이에요. 그죠? 조직별로 캐스케이딩을 하든 시간대별로 캐스케이딩을 하든 그죠? 캐스케이딩이 뭡니까? 미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미분. 미분이 돼야 그 다음에 적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캐스케이딩.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성과평가하고 과정성과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거 여러분들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어들 이야기는 PDCA. 그죠? PDCA죠. 성과평가하고 피드백.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성과 평가와 피드백보다도 과정 성과와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행한 결과물에 대한 반성을 해서 남아있는 결과물에 대한 개선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연말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연말 평가는 아무 영향가가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월간 단위의 평가 혹은 분기 단위의 평가가 훨씬 중요하지. 그래야 남아있는 거 뭔가를 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두 가지만 꼽으라면.
인본분야에 볼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 거고 두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목표랑 그다음 캐스팅이 중요하다고. 이게 네. 캐스케이딩 실행, 목표하고 실행. 네. 예, 뭐 제가 볼 때도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거거든요, 그죠? 목표만 좀 명확하면 전략은 그대로 보이는 거니까, 그죠? 목표가 명확하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략하고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침하고 전략하고 굉장히 혼돈스러워해요. 이 전략이 뭐냐? 예, 할인해 주는 게 제 전략입니다. 그 지침이지. 이 전략이 뭐냐? 예, 한 번 받은 거 두 번 가겠습니다. 이게 제 전략입니다. 이 지침이지. 실행하고자는 지침, 방향하고 전략하고를 혼돈스러워한다. 전략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투비가 뭔데, 현재 상태 혹은 예상 달성 수준이 뭐고, 내가 생각할 때에 일이 끝나고 나면 계획이 예상되는 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계획인 것 같다. 이 계획을 어떻게 메고야 내가 기대하는 결과물에 영향을 안 미치고 이 전략이잖아. 그럼 전략의 전제 요소는 투비와 에이제이지예요. 근데 에이제이지가 없으니까 투비는 있는데 자꾸 지침을 이야기하는. 목표가 상태적 목표가 되든 조감도가 되든 좀 더 도면이 구체화가 되면은 이 중에서 전략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겠지, 그죠? 밑에서 책임지고 해내야 될 거 하고 위에서 책임지고 해내야 될 거고 전략이 명확하게 나오겠지. 우리나라에서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는 조직이 있나? 없습니다. 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삼성, 포스코, LG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박사님 말씀이 심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사과할 때는 뛰어. 전략이라고 하는 거 뛰어. 없어. 다 지침밖에 없어요. 아니면 액션 아이템밖에 없어. 전략 없어요. 그럼 전략이 그럼 진짜 없냐? 아, 그건 아니지. 눈에 안 보여. 누구한테 있느냐? CEO나 임원들 머릿속에 들어요. 그거를 주간 업무회의나 결제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어요. 그냥 계획 정도밖에 없어. 이 계획을 가지고 목표와 전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상급자고 그걸 대개 주간 업무회의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줘요. 월간 업무회의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 문서에 잘 없어. 우리도 이따 보겠지만 문서에 잘 안 나타나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그러면 뭐 전략이 없느냐? 있겠지. 그죠? 비저블하게 없어서 그렇지. 인비저블한 게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그걸 누가 행사하느냐가 문제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서를 갖다 살펴보면 전부 다 투두리스트, 업무 추진 계획이에요. 이번 달에 뭐 하고, 언제까지 하고, 이번 주에 뭐 하고, 이거밖에 없어. 계획이죠. 그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기획이 되려고 그러면 목표와 전략과 자원이 전제가 되어야 기획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 그죠? A 프로젝트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획을 해봐라. 이 말은 그 안에 목표, 전략, 필요한 자원이 결정이 되어야 기획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획된 걸 갖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아, 이 기획된 걸 일정별로 어떻게 실행을 해 나갈래? 그래서 일정별로 해야 될 일의 순서를 정해놓은 게 계획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을 먼저 해야지. 그죠? 목표와 전략과 필요한 예산 혹은 시간. 근데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사실은 시간이 기획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40시간이에요. 그럼 실제로 직원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커미트먼트 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데스크예요. 전화 받고 회의하고 차한잔 마시고 협의하고 하는 거 다 빼고 마이너한 거 다 빼고 진짜
태스크에 딱 오늘의 태스크에 딱 커미트먼트 해가지고 퇴근하기 전에 퍼포먼스로 창출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 완전 얼마나 될까요? 저의 기준 말고 일반적 기준으로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절반 정도. 4시간은 정말 타이트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4시간 봅시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 몇 시간? 20시간. 한 달에 몇 시간? 80. 휴가도 가야지. 월요일 오면은 좀 제껴야지. 금요일 날 오후 되면은 다른 생각도 좀 해야지. 실제로 내가 태스크에 퍼포먼스를 위한 태스크에 커미트먼트 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 많아봐야 60시간? 그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 그죠? 평균적으로 보면 한 60시간? 그럼 여러분들이 팀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일들을 보면은 에제이즈를 보면은 어떤 일을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예. 이건 관리 잘해. 근데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는 결과물이 뭐지? 목표가 뭐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투입 시간은 어느 정도로 가능하지? 아니면 뭐 좀 더 올라가면 예산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이거 관리 잘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월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아무리 뭘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도 실행의 단위는 어떤 단위입니까? 실행할 수 있는 단위는 우리 이렇게 70명의 직원들이 실행의 단위는 하루요, 하루. 월간 주간은 그냥 하루를 갖다가 쪼개내기 위한 전제 조건에 불과한 것이고 전체 성과의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실행으로 되려고 그러면은 캐스케이딩 되어서 데일리 단위의 태스크와 퍼포먼스가 결정이 안 되면 실행 안 돼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개인 단위에서는 실행의 핵심은 유닛들은 딱 하루하고 개인이요. 오늘 사장님을 포함해서 에어키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과제와 목표가 다 다른 역할과 책임이 수행이 되어야 우리 조직은 한 사람도 놀지 않고 1인분 업무를 하면서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리소스의 낭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왔잖아. 그죠? 놀고 있는 놈 누굴까? 1인분 업무 안 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 엄청 사는 사람이 누굴까? 결국은 오늘 하루의 역할과 책임의 기준을 다 구조화시켜서 내놔야 되고 개인별로 다 내놔야 물론 이것의 기준은 월간, 주간, 프로젝트 단위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내놓지 못하면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이 우리 본부의 본부장이 나와 팀장이 김 팀장과 팀원의 역할과 책임이 프로젝트 단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일일 단위로 구체화가 캐스케이딩이 안 돼 나오면 일 못하는 거지 뭐. 실행 중요하죠. 그죠? 근데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 실행이 가능해요. 주간? 실행 못해요. 주간 단위 계획을 어떻게 오늘 실행을 해? 오늘 실행을 하려면 오늘 실행할 수 있는 4시간의 분량에 맞게끔의 과제와 목표가 있어야지 실행이 가능하지. 의지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하루 정도야 8시간 정도 투입할 수도 있겠지. 밤 10시까지. 근데 매일마다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거든. 여러분들 본부별로 어때요?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하겠지. 그죠? 우리가 계속 일을 하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위엔설가 돼서는 안 된다. 그죠?
다른 걸로 하면은 일은 개인기로 하지 말아야 된다. 뭘로 해야 된다? 프로세스로 해야 된다. 프로세스의 핵심은 역할 맞추기를. 그죠? 오늘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서 오늘 할 일이 뭐냐? 김대섭 본부장. 오늘 퇴근하게 된다. 내가 될 결과물 뭐냐? 그죠? 네. 몇 시까지 끝내야 되냐? 이 결과물 내는데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뭐냐? 마지막. 이 결과물을 내는데 이슈가 뭐냐? 그죠?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5가지 아니에요. 그죠? 월간이든 주간이든 프로젝트간이든 똑같이 이 메커니즘이 돌아갈 거라고. 이번 주에 김대섭 본부장이 해야 될 과제가 뭐냐? 기대하는 결과물, 목표가 뭐냐? 언제까지 끝낼 거냐? 예상 투입 시간은,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생겼냐? 이 결과물을 이루어내는데 이슈가 뭐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5가지 압축될 수 있잖아. 그런 거. 과제를 수행하는 게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죠? 원하는 기준대로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집을 짓는 목적은 도면대로 지어야지, 그죠? 도면이 목표잖아. 호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다른 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절대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이제 이대로 일을 해야 돼. 오늘 해야 될 일이 뭐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거고, 그죠? 산출물을 뭘 내놓을 거고 퇴근하기 전까지 몇 시까지 끝낼 거고, 예상 소요 시간은 오늘 내가 4시간밖에 없는데 회의하고 전화하고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는 시간 다 빼고 4시간 중에 이 결과물을 내는데 1시간 넣을 건지 1.5시간 넣을 건지 사전에 기획해야 돼. 그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오늘 내려고 하는데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방어하겠다. 그죠? 그게 프로젝트 단위가 됐든 월간 단위가 됐든 연간 단위가 됐든 주간 단위가 됐든 똑같은 메커니즘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기간이 좀 길어지면은 이 목표에서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아래날이 나눠지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요만큼 내가 할 수 있고 시간 내에. 그 다음에 김현중 본부장님한테 내가 가서 요거는 본부장님한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사장님한테 가서 좀 해달라고 그러고 아래 날들 갖다가 분배를 하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점잖은 용어로 협업이라고 한다. 그죠? 어쨌든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5개를 해결해야 돼. 오늘 뭐 할래? 어떤 결과물 내놓고 집에 갈래? 몇 시까지 끝낼래? 시간 얼마나 투입할래? 혹시 결과물 내는데 예상되는 이슈 없냐? 그 이슈는 어떻게 해결할래? 5가지 질문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데이터로 혹은 문서로 템플릿으로 나와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대부분은 이거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저걸 갖다가 이루어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동생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투입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기존에 했었던 것들이야 뭐 대략 뭐 물량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안 했던 것들에 대한 투입 시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직책이 높은 사람이 해줘야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아니야 이건 2시간 만에 끝내야 돼. 탁 끊어줘야지. 아니야 이건 50만 원 범위 내에서 끝내야 돼. 예산하고 시간이 정해져야 전략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야. 1시간 내에 끝내려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거 내 혼자 다 못하니까 앉아먹 좀 도와줬어. 협업이 가능한 거잖아. 이게. 우리는 여태까지 초점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자꾸 통제를 하려고 했지. 실제 우리가 듀데이트 안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기대하는 결과물과 그 결과물을 이루어내는데 리스크로 작용할 요인들을 어떻게 사전에 리스크 관리 그러지만 실행할 때 리스크 관리 못해요. A라고 하는 고객사가 있다. 그 고객사한테 우리가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한다. 그러면 착수 단계에서 이미 리스크가 도출이 돼야지
실행하면서 리스크? 에이, 제가 볼 때는 해결 못해요. 잘 아시겠지만은 내려서게 되면은 숲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나무밖에 안 보여. 그 리스크는 언제쯤 찾아내야 되냐? 최소한도로 쿼터리, 분기 단위나 프로젝트 단위로 찾아내야 돼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건설회사는 1년도 안 됩니다. 리스크가. 왜? 인더스트리 자체가 이게 1년 전에 이미 발주가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6개월 전에 리스크를 갖다가 발견을 하더라도 눈 뜨고 당해요. 그럼 리스크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들어요. 목표를 창출하는데 예상되는 리스크가 이미 거기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도 리스크는 3개월 전에 이야기가 돼야 해칭될 수 있는 것이지. 월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리스크 이야기해도 그 애로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리스크는 아니에요. 리스크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잖아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뭡니까? 첫째, 고객사, 경쟁사. 그죠? 핵심 아닙니까? 외국 요인. 두 번째, 내부 역량 요인. 그죠? 협업. 그 다음에 상급자들의 역량, 실무자들의 능력.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게 이 목표를 갖다가 성과를 창출하는데 외부 확립 요인, 고객과 경쟁사, 내부 역량 요인, 협업과 상급자의 역량, 실행하는 사람의 실무 능력, 이것이 어떤 것들이 영향이 생기느냐. 이거를 리스크 해칭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뭐 능력이나 역량 같은 걸 매주 단위나 매월 단위로 뭔가를 레벨업을 시켜야 되겠지. 그죠? 훈련을 시키든지, 디벨롭을 시키든지. 그래야 리스크 해칭될 거 아닙니까?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인지를 해야지. 실행해 나가면서 리스크를 인지한다. 저도 뭐 여러 일을 해봤지만 그건 잘 안 돼요. 그죠? 그럼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내가 조직장으로서 목표도 있지만 R&R 함께 일하는 팀장과 팀원들의 R&R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캐스케이딩 아닙니까? 그죠? 이 목표가 다른 말로 하면 리더의 개인입니다. 피터 드럭 아저씨가 죽기 전에 1954년도에 책을 썼잖아요. 경영에 실전하는 책에. MBO and Self Control. 그죠? 그러면서 그 영화에 뭐라 그랬습니까? MBO의 대책대로 말이 MBM이라고 그랬어요. 매니지먼트 바이 매니저. 상사가 일일이 아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아, 수동직이 된다. 소극직이 된다. 목표를 부여하고 오젝티브. 목표 갖고 네가 원하는 결과물이 뭔지를 사전에 알려줘라. 그리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과가 창출이 된다. 이게 피터 드럭 아저씨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일일이 지침 주고 하지 마라. 매니저가. 상사가 일일이 지침 주고 하지 마라. 그래 하려고 그러면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과물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야 나의 뜻은 저 목표에 담겨 있다. 내한테 물어보지 마라. 이번 주에 목표한테 물어봐라. 니를 통제할 놈은 목표다. 목표를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목표를 제대로 주고 있느냐? 그죠? 목표의 역할은 뭐냐? 목표는 일을 시작을 해서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 과정을 의사결정해 주는 게 목표의 역할이에요. 목표가 없으면 누가 의사결정하느냐? 실행하는 사람이 하든지 상급자가 하든지 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은 의사결정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리더는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하는 사람이지 의사결정은 목표가 해요. 그죠? 인문부장 이번 주 해야 될 일이 뭐요? 이겁니다. 기대한 결과물이 뭐요? 언제쯤 나올 거요? 목요일 오후 2시쯤 돼서 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목요일 오후 3시쯤에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지시하겠죠. 그죠? 임본부장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임본부장은 그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겠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표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하면 RNR이지. 우리 RNR 구조를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지. 목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이고 하나는 오브젝티브. 차이가 뭡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나라의 성과 관리나 목표 관리에 대한 모든 책들의 데피니션 제가 거기다 내렸는데 이것도 제가 내린 겁니다. 골은 지향적 목표, 오브젝티브는 상태적 목표. 골과 오브젝티브는 서열적 관계는 아닙니다. 흔히들 골은 최종 혹은 장기 목표, 오브젝티브는 단기 혹은 거점 목표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임본부장이 올해 목표가 매출액 150억이 목표다. 매출액 150억은 지향적 목표예요. 상태적 목표가 되려고 그러면 매출액 150억이 달성된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가 구체화되어야 상태적 목표가 돼요. 상태적 목표는 150억에 달성이 됐다고 가정하고 고객사별로, 클라이언트별로, 아이템별로 금액이 150억의 세부 내역이 12월 달에 미리 갔다 와 보면서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듯이 구체화가 되면 상태적 목표가 되겠죠. 그죠? 목표가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갖다 수행하려고 그러면은 목표가 달성된 상태 오브젝티브즈를 구체화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고 이게 안 되면 캐스케이딩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답은 목표를 오브젝티브, 상태적 목표로 구체화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늘 느끼듯이 미래는 미리 구체화할 수가 없는 약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상 결과치를 적지 말고 어지 달성치를 적어라. 내가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고 싶다. 적어라. 윌링리스.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변수가 많지. 기대하는 모습을 구체화시켜 놓고 예상 달성 수준을 정한 다음에 갭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걸 어떤 사람들은 성과관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일하는 절차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지. 결국은 출발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역할과 책임, 그 중에서도 목표가 구체화되어 있어야 된다. 성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하면 본인의 걸 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간이 됐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모든 일은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과제가 뭐냐? 그죠? 뭐 할 거냐? 어떤 결과물을 낼 거냐? 기대하는 결과물, 목표 같은 말입니다. 그죠? 언제까지 할 거냐? 시간 얼마나 투입할래? 기대하는 결과물을 성과로 창출하는데 예상되는 이슈가 뭐냐? 어떻게 해결할래? 그죠? 이 5개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거지. 이 도면을 저 성과로 창출해내려고 하면 얘가 핵심이지. 내가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5분만 쉬었다가 이 왜 또 덥지? 실제로 사례를 놓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화장실 더 다녀오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11시에 같이 예, 감사합니다. 11시에 시작하시죠. 예.
띄웁시다, 상무님. 네. 커피를 이래 먹으면 맛있네. 아이스요? 예.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좀 더 연해지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연해지고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맛있네요. 독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참 커피가 이게 이 진짜 이 그 물을 얼마나 섞느냐, 온도가 어떻게 되냐, 온도가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게 가지고 있어요. 저는 대체적으로 산미가 있는 것보다는 구수한 거, 그 다음에 독한 거보다는 연한 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각 취향이 이제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집에서도 그 저기 커피 머신도 있고 드립커피를 먹고 하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제일 맛있어. 하여튼 그게 이 프로세스가 별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이 온도와 하여튼 이런 게 이 조합이 잘 돼요. 바르셀로나 가서 아침에 그 뭡니까 바게트? 바게트가 아니고 동그란 거 그 단맛 바게트 베이글. 베이글하고 서브 커피를 딱 먹는데 비슷해. 맥도날드 그렇지, 스타벅스 그렇지, 편리하게 있는데 어디 갈지 네. 근데 약간 그 냉커피는요, 그 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뜨거운 커피. 그렇지. 뜨거운 커피는 강가에 오늘 차가운 커피는 확실히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차가운 걸 이제 점점 싫어하게 되니까. 성정모 어제 우리 예스했습니다. 뭐 이거 서면 얘기하면서. 오늘 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내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야.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아니 상식 아니야? 그게 상식, 용어들은 다 상식이죠. 용어는 다 상식인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도 지금 분명 작년에 들었던 건데 왜 새롭게 느껴지지?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뭐가 또 호텔 다닐 때 한 30년 전이죠. 일본에 교육을 출장이 아니고 교육을 다녔는데 강사가 딱 들어와서 처음에 그 테니스 선수들이 왜 종일 벽에다 대고 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데 계속 한 거잖아요. 골프 선수들은 1000개씩 치고 야구 선수들 공 주고받고 하는 몇 시간씩. 그게 결국 내 근육이 효과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호텔에서 하려고 맛있는 거 두개 먹고 월간 다른 사람도 말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임원분들 월간 뭐 과제가 됐든 업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월간 단위의 과제와 목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남의 거 말고 본인 것들. 제거 그냥 저는 요게 이번 달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뛰어봅시다. 어차피 뭐 아프면 좀 덜 할 거 아니야, 그죠? 활동, 목표, 나름대로 뭐 시간도 넣어놨다, 이제 듀데이트도 넣어놨다, 그죠? 활동이 과제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그냥 저 혼자 보려고 한 거라.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그걸 자꾸 뭐 그리 알려야 돼. 야간 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한 기준이 아래날이 좀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있는가. 성상무 보수 누구요? 옆에 앉아 계시. 이번 부장? 네. 우리 이번 부장이 할 일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셋도로 이제 안 하면 맞는 거야 이제.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신규 입사자 OT 목표 근로계약 체결 기업 문화 이해. 저게 과연 목표일까? 목적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4월 달에 이게 월간입니까 주간입니까? 그냥 쭉 적어 놓은 겁니까? 월간인데 이제 위에부터 이제 주간으로 일별로 제가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하냐면요. 3월 말이랑 4월 초에 4월 초에 이제 주일로 있을 확정된 일이나 해야 되는 일들을 일단 활동 부분에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해서 최종으로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랑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미리 적어 놓습니다. 이 부분을 적어 놓고 이제 노란색으로 한 거는 이제 이 핵심 과제라고 하는 계속 해야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중에 세부 항목 중에 어느 정도 됐다라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 파란색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발생한 일들은 파란색으로 해서 나름 저만 이제 구분해서 보려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핵심 과제는 에어키다운 기업 문화 확산이 과제고, 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아니면 이게 슬로건입니까? 아니면 얘의 주인이 얘입니까? 아니면 얘는 그냥 슬로건이고 얘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노란 거. 한 게 이걸 산 거고, 나머지는 그냥 그때그때 생기는 일반에 없는 거죠. 이번 문제 보시기에는 성상무가 4월 달에 핵심 과제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 같습니까? 어떤 거 같습니까? 잠깐 나와 있을까요? 아픈 만큼 성숙해. 너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아직 판단했다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과제라고 하는 것이 딱 뜨면 이 과제라고 하는 것은 태스크잖아요. 태스크는 역할이잖아. 내가 4월달에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습관적으로 우리가 병적으로 뭘 해야 되냐? 기대하는 결과물이 뭐지? 그죠? 에어키다운 기업 문화를 확산을 해서 4월달에 기대하는 결과물은 뭐지? 우리가 일을 할 때 아까 임본부장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와 캐스케이딩이. 월간 4월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4월에 내가 이 과제를 수행을 해서 최소한 예상되는 소요 시간이 일주일 이상은 넘어야 4월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4월 과제라고 했는데 완료하는 시간이 3시간도 안 된다. 그럼 1일 과제인 거지. 그 다음에 이 과제를 수행을 해서 완료하는 기간이 3일 정도 걸린다. 그럼 그건 주간 과제지. 그럼 우리가 프로젝트 있든지 혹은 월간 과제가 있더라도 그 과제를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물이 구체화가 되고 나면 주간 단위로 해야 될 과제가 뭔지를 이 월간 단위의 상태적 목표로부터 과제가 내려와야 돼. 이게 캐스케이딩 구조예요. 그래야 월간 성과를 위한 주간의 인과적인 과제, 그 다음에 이 주간 성과를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한 인과적인 과제가 1일 단위로 캐스케이딩이 되겠지. 그럼 월간, 주간, 1일이 과제와 목표가 계속 캐스케이딩 있는 구조로 가져가겠지. 그럼 캐스케이딩을 하려고 그러면 월간 목표의 세부 목표 중에 하나가 주간 단위의 과제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야 인과적인 실행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번 달에 해야 될 과제 이름이 에어키다운 기업 문화 확산이다. 확산을 통해서 이번 달에 기대하는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뭔지가 나와야 돼. 이게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과제를 위한 과제를 계속하게 돼. 여기 노란색. 여기?
네, 실내대학 초안 수립하는 게 이번 달 저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은 얘가 만약에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상반기 내 완료부터는 상반기 내에 에어키다운 기업 문화 확산이 되었을 때 상반기 내에 기대하는 결과물 성과 목표가 구체화가 돼야 돼. 그래야 그 구체화된 성과 목표의 상세적 목표 중에 세부 목표 중에 하나가 4월 달에 과제로 내려가겠지. 이게 캐스케이딩이에요. 디바이딩은 이걸 하기 위한 과제를 하든 아니면 n분의 1로 숫자로 나누든 둘 중에 하나가 디바이딩이에요. 디바이딩하고 캐스케이딩은 완전히 달라. 캐스케이딩은 미분이요. 미분. 여러분 고등학교 때 미분 해보셨잖아. 성과를 창출하려면 미분을 잘해야 돼요. 목표를 세분화해야 된다. 이거는 과제지. 과제를 세분화하면 안 돼. 그럼 상반기에 완료를 했을 때 기업 문화 확산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를 들면 에어키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상태, 2번무 하는 상태, 3번무 하는 상태가 된 상태가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에어키다운 기업 문화가 확산이 된 상태다 하는 게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그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미리 가보고 세부 목표를 들고 와서 4월달까지는 그러면 뭘 갖다가 늘 말씀하시는 뭡니까? 그저 퍼즐. 그 퍼즐의 완성된 모양, 요 조각을 4월달에 이거는 완성해야 되겠다 하고 조각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4월달 과제거든. 근데 목표가 없으면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4월달에 뭐 할 것인가? 제 말도 이해됩니까?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럼 4월달 거다. 그러면 나가 실행계획 초안 수립이 완료된 상태가 뭔지가 목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주간 단위로 실행을 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행의 단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 유닛들을 찾아내야 돼요. 사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퍼즐을 갖다가 완성한다. 그럼 오늘 내가 완성해야 될 퍼즐의 모습이 있어야 돼. 조각이. 요까지를 내가 완성한다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이래다니 실행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월간이나 주간은 전부 다 인지하는 상태고 저렇게 되겠구나를 갖다가 인지하는 단계지. 그럼 저걸 위해서 오늘 내가 뭘 해야지를 찾아내야 돼. 그래 하려고 그러면은 월간이 과제와 목표 R&R이 정해지고 주간이 R&R이 정해지고 하는 것이지 월간 단위에 주간 그 다음에 1일을 한 못하게 지금 다 집어넣으면 안 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을 해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에어키다운 기업 문화 확산을 통해서 상반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된다. 성과를 갖다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한테 제한적인 요인은 리미트는 리소스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가 리스크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리소스 얼로케이션과 리스크 해칭이 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직의 직책 수행자들의 R&R, 과제와 목표를 세분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상 리스크를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일마가 내가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해칭해야지. 그죠? 이 두 가지 활동이 성과 관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번 달에 그러면은 성상무 에어키다운 기업 문화 확산을 통해서 상반기 내에 이 정도 목표를 하려고 그러면 이번 달에 해야 될 일이 뭐야? 세부 목표 중에 시행계획 초안 수립하는 게 이번 달에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럼 과제가 완료가 되었을 때 4월 17일까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돼? 그걸 위해서 그러면은 성상무가 하는 역할은 뭐고 임원부장이 하는 역할은 뭐고 안전부가 하는 역할이 뭐야? 책임자들 결과물이 뭐야? 이런 것들이 다 R&R들이 나눠져야지. 그래야 실행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과제지. 잘 봐주면 지향적 목표. 그죠? 뭘 할 거다? 근로계약 체결하고 기업문화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은 요걸 과제라고 한다면 신규 입사자 OT를 하는 게 내가 이번 달에 해야 될 일이다. 그럼 OT가 끝이 났을 때에 기대하는 결과물은
근로계약이 체결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기업 문화를 이해한 상태가 구체적으로 뭔지가 나와야 돼.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1번 급여 구조를 이해하고 2번 FMS를 이해한 상태고 3번 뭐만 요 5가지를 이해하면은 기업 문화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상태적 목표, 기대하는 결과물이 이루어진 상태가 나와야 비로소 그러면 얘한테 뭘 가르치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우리는 대부분 다 하고자 하는 일하고 기대하는 결과물하고가 명료하지가 않아. 그죠? 리더십 세미나를 하겠다. 그렇지. 리더십 세미나 1회차를 하겠다. 기대하는 결과물은 세미나 1회차가 끝이 났을 때 기대하는 결과물은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습득한 상태 혹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리더십 세미나 1회차에 기대하는 결과물이다. 모든 사람들이 아레나를 이해한 상태, 2번 월간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상태, 3번 뭐뭐 할 수 있는 상태, 이 3가지가 1회차가 끝이 났을 때 기대하는 결과물이다. 이게 있어야 기대하는 결과물이 없으면 하우투를 못해요. 약이 계속 반복하지만 목표의 역할은 내가 일을 해서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한 실행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역할을 누가 하느냐? 목표가 해요. 목표가 구체화가 안 되면 개인기로 하게 됩니다. 제 말도 이해됩니까? 뭐 어쨌든 목표가 있어야 돼. 그 목표가 되게 말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넘버링을 해가지고 세분화를 해놓는 게 좋지.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리더십 2회차다. 리더십 교육 2회차가 과제다. 리더십 2회차를 하고 나서 오늘 11시 30분에 되면 기대하는 결과물이 뭘까? 월간 목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예를 들면 2번 뭐뭐다. 요 3가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오늘 교육은 성과가 있는 걸로 본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일하고 기대하는 결과물은 다르잖아요. 그럼 일을 하는 기준은 기대하는 결과물이 구체화가 된 게 일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 과제가 주인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채용 진행 현황표를 작성을 하겠다. 작성은 아직 안 됐지만 작성이 된 채용 현황표가 어떤 상태를 희망하느냐. 디자인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논쟁이 한 적이 있는데 디자이너들이 딱 첫마디가 박사님 투비 이미지 결정하고 나면 다 일 다 한 건데요. 기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봐라. 1번 파스텔 톤, 2번 곡선, 3번 뭐 완성이 되고 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실행을 해 나가야지. 그럼 뭐 집을 갖다 설계도면 갖다 그렸다고 집 다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지금. 그래서 기대하는 결과물은 일을 하다 보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어지달 성취를 넣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결과물의 기준을 이루어내겠다를 정해놔야 돼요.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문과 봅시다. 성상문과 넘어가면 성상문 오늘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점심도 못 먹을 거예요. 이게 누구 겁니까? 영업 쪽. 이명채 본부장이 주관하는 이머징 비즈니스 본부. 그다음에 노화 장비 고치다. 이명채 본부장이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별로 업무 관리하는 그런 액티비티 정도를 해놨네. 예. 주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별로 KS 네트 인터넷 존 노후와 장비 교체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널 퍼포먼스 기준이 명확해야 돼. 노후와 장비가 교체된 상태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구체화가 되어야 그걸 위해서 그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퍼즐이 완성된 상태거든. 그 완성된 퍼즐을 놓고 그럼 이번 주에는 이 퍼즐 중에서 무엇을 이루어낼 건지 과정 결과물을 갖다가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는 거지. 우리는 지금 방점이 자꾸 액티비티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결과물의 방침이 지키는 거야. 저는 지금 영업 쪽은 말씀하신 KSnet 인터넷존 노후화 장비 교체라는 사업의 상태적 목표 말씀하신 결과물이 매출액 2억 3,500을 달성하는 게 지금 목표로 표시를 한 거고요. 영업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거 내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몰라서 하느냐 이가 아니라 이게 당연히 이 금액이 기대하는 결과물이지만 이건 지향적 목표고 이 지향적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세분의 얘기 있을 거 아니요. 그게 상태적 목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게 별도로 있다. 오케이. 별도로 있고요. 있는데 그 제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은 그걸 글로 작성을 하고 구체화를 해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유는 사실 이제 저희 구두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그 기록으로 남지 않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 차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그러면 기준 중심으로 일을 하고 프로세스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야. 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나는 네 글자로 딱 이야기하는 거 잘해봐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성공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면지 본부장 빠지고 나면 일할 사람 없어.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개인들이 하고 있는 일의 프로세서가 글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그 일 자체가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한 일만 있고 할 일만 있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일을 이야기하고 할 일만 이야기하는데 그나마도 기록을 잘 안 해요. 그럼 결과물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들이 히스토리가 없어 지금. 어떻게 했는지. 이거 보면 지난주에 한 일, 이번 주에 할 일, 지난달에 한 일, 이번 달에 할 일. 한 일과 할 일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투두리스트라고 그래. 아니,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생각을 하고 일을 하자는 것이지. 왜? 리소스 싸움이고 리스크 싸움이잖아요. 퍼포먼스를 내려고 그러면. 그럼 이거 갖고 리소스와 리스크를 갖다가 싱킹 할 수 있느냐 이거지. 뭐 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죠?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방금 이제 또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단계까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을 가보면 프로젝트 단위나 연간 목표 정도 두고 그거를 앞장 세우고 나서 밑에 월간, 주간 단위로 투두리스트를 계속 관리를 해요. 캐스케이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뭘 해야지? 이거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뭘 해야지? 이렇게 큰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쳐다보면서 옛날에 조기 설갈에 매달아 놓고 밥 먹을 때마다 쳐다보듯이 이거 쳐다보고 나서 이번 달에 해야 될, 이번 주에 해야 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두리스트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세분화해서 캐스케이딩을 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이거 하고 나면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과정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해야 될 일들만 있는 거지. 사장님 말씀하신 아까 저게 퍼즐 맞출 때 뭐를 맞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춰졌다가 중요한 거지. 맞춰진 상태가 어떤 결과물인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있는 거냐. 이게 KSnet 인터넷존 노후화 장비 교체가 기간이, 교체하는 기간이, 실행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2개월? 3개월?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그럼 월간인 거지. 월간 단위로 과제와 목표와 듀데이트와 예상 소요 시간과 예상 이슈에 대한 관리 방안이 들어가면 월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일일 단위로 한 꼬름에 넣지 말고 월간은 월간대로, 주간은 주간대로, 일일은 일일 단위로 세그멘테이션해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관리용으로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일을 실행하는 용어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실행하는 사람들은 담당자 유지현 씨나 김성국 차장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죠? 또 하고 있을 거라고 뭔가를. 제 주장은 아레나를 기간별로 캐스케이딩 해라. 그래야 실행 과정이 눈에 보인다. 그래야 코칭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자꾸 지침 내리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 구두로 듣고 동상이몽하고 또 뭔가 이야기하고 핑퐁하고, 그죠? 말로서 그냥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 갖고는 일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또 다른 거? 이건 진짜 내가 볼 때는 그냥 관리 노트 비슷해. 일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잘 안 보여. 대성식 한번 보자. 저희도 합니다. 같은 영업 공부니까 이제 저희는 참 이렇게 어려웠던 한 명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건 아닌데 저희 뭐 영업 담당들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이 이제 정말 새로운 이벤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좀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들한테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보고받는 것도 한계가 좀 있고. 아니 나는 보고받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관리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담당자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돼. 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띄우면 돼. 내가 계속 이야기하면 오늘 이 뭐하냐? 아까 저기 예를 들어서 최재원이다. 최재원이 너 뭐하냐? 쿠팡 대만 TA08 구축합니다. 그 구축을 통해서 기대하는 결과물이 뭐냐? 그 결과물 중에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의 과정 결과물들을 갖다가 하고 있냐? 근데 뭐 계속 고망채판 쿠팡 대만 뭐 하고 있다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과정 결과물이 뭔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죠? 이게 분명히 대만 뭐 TA08 구축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이고 실행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을 텐데, 그죠? 그럼 그걸 위해서 주간 단위로 뭘 하고 있는지가 뭔가 주간에 과정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전부 다 뭐냐? 근데 페이퍼워크요. 이건 없어도 돼. 내가 볼 때는. 홍채 씨 어떻게 생각해? 말씀하신 거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단순히 관리 용어로 있고요. 그 세부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난 차라리 그걸 봤으면 좋겠어. 이거보다는. 이거는 관리 화면이잖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업무 내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늘 강조하듯이 성과 기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고 창출한 성과가 뭔지를 보고 싶고, 그죠? 아까 계획보다는 기획이 먼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제기했듯이 계속 태스크와 듀데이트를 계속해서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관리해야 되겠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거를. 근데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태스크와 듀데이트에 플러스해서 그래서 이번 주 혹은 이번 달에는 어떤 결과물을 내고 내가 이 결과물을 내는데 예상되는 이슈가 뭐고 이슈를 어떻게 방어를 하겠다. 이게 보여야 이 친구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갖다 본다 이거지.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대수씨 말씀하시는 대로 한 명이 8개를 갖다가 오늘 동시에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8개에 대해서 오늘 해야 될 과제가 뭐고 요게 몇 시까지 끝나야 되고 하는 것들 갖다가 글로 구체화를 시켜야 정리정돈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지. 머릿속에 있는 것은 휘발성이가 하고 체계가 없다니까. 그래서 글로 적어야지. 그리고 프로세스로 해야지. 띄엄띄엄 적지 말고. 이제 저희도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있는데 참 핑계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영업들이 하면은 말씀처럼 내가 아침에 뭐 집중 안 하고 갑자기 급한 거 제가 아침에 와서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 LG 거를 이제 LG 브라질 거를 하려고 이제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 목표가 같았지만 고객 연락 와서 당장 내놔 이라고 하니까 하면 또 모든 게 또 멈춰버리고 요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저런 프로세스를 머리에 갖고 순차적으로 이제 고쳐 나가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일단 고객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고객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난 머릿속에는 저런 프로세스가 맞죠. 저희들은 알죠. 알면서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나는 안타까운. 아니 뭐 좋아. 그런 거죠. 저거 적어놨어. 예를 들면 저대로 적어놨어. 근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고객이 이야기했어. 나는 그 고객이 이야기하는 것도 고객이 요구하는 과제 적고 기대하는 결과물 적고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거 적고 투입 시간 얼마나 했는지 적고 그거 적는데 1분이면 된다 이거지. 나는 기준을 갖다가 구체화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라 이거지. 아니 뭐 당연히 말씀하시는 대로 급한 거 있으면은 아무리 계획을 해놨더라도 우선순위가 이걸로 바뀔 수밖에 없지.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할 때는 아레나를 명확하게 하고 일을 해라 이거지. 바쁘다고 그냥 투두리스트 중심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기업에 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전투하고 바쁘고 그거 지금 할 정신이 어디에 있고 그거 할 시간에 일 하나 더 하겠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일하기 전에는 기대하는 결과물이 뭔지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리분분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어준탄자하면 이러니까 자꾸 과제가 일을 하다 하는 거지. 결과물이 일을 하는 거지.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송길영이라는 사람이 쓴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냥 하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핵심은 뭐냐? 생각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온 책 중에 일본 전산 이야기 보셨어요? 즉시 될 때까지 반드시. 이게 과거 산업사회 시대 때 진짜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일하던 방식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러더라도 5분 정도는 시간 내가지고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은 뭐지? 사장님 전화 가지고 야! 김대선 빨리 안 가져와! 알겠습니다. 밥 먹고 갖다 드릴게요. 지금 11시 반입니다. 그래도 5분간 시간 내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링컨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작 펴는 시간이 8시간이 주어지면 10시간인지 8시간인지 모르겠지만 10시간? 4시간? 4시간? 3시간은 도끼날 가는 데 쓰겠다. 그게 기획하는 데 쓰겠다는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 급할수록 기획을 해요. 아무튼 그 지금 파일 2개를 제가 좀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 지금 이 보고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 이제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본부 쪽에서 더 활용이 많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엑셀 파일 먼저 띄울까요? PPT를 먼저 띄워주시면 네네. 구체적인 수행 계획서는 아마 기술본부 쪽에 더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디테일한 거는 일단 제안서를 먼저 좀. 이 장비를 시스코에서 뭐 선물한 겁니까 아니면 시스코를 쓰고 있는 샀습니다. 샀습니다. 1억이 넘었어요. 뭐 이제 그 저희가 기술에 어쨌든 그 완성된 구체적인 모습은 카카오 10FC의 그 IT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빌드업을 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제 이제 구체적인 목표고요.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들이고 이제 그 구체적인 결과물들에 대해서 제가 네, 뭐 그 구체적인 것 중에 이제 뭐 장비 완성됐을 때 그 저희가 납품되어 있는 장비들의 수량들이 적혀져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은 구성도로 완료를 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더 디테일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게 당연히 있겠지. 네네. 당연히 있겠지. 예.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저희 뭐 WBS 마일스톤인 거고요. 근데 이건 이제 주간 단위로 저희가 네, 제안을 한 거죠.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건설사에 계셨었다고 하니까 실제 이제 저희가 공정률에 대해서 뭐 일별로 쪼개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중에 이제 그 최재원이 맡고 있는 업무들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보고 되는 과정에는 이런 디테일한 그뭐 스케줄링이라든지 목표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지 이 광패치 포스를 갖다가 해서 기대하는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액티비티가 뭐 이번 주 오늘 과거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는 뭐 광패치 포설이 됨으로 인해서 보면 저희 이제 실장로라고 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액티비티가 아니고 기대하는 결과물이 좀 구체화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WBS 메커니즘에 의해서 대분류 업무, 중분류 업무, 소분류 업무,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자꾸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나는 딱 보는 순간 레이스웨이 지주대 작업이다. 그럼 지주대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기대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이 지주대 작업의 하우투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해야 될 일들만 자꾸 이름만 갖고 일을 한다 이 말이지. 네.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결과물 하나 더 넣어라 이거지. 그래 실수 안 한다 이거지. 저도 뭐 일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제 제가 계속 묻는 것은 그겁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기대하는 결과물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계속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이 목표대로 일을 갖다가 하게 하고 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뭐 최소화시킨다면 기대하는 결과물 뭐 구체화되어 있으면 좋겠어. 스위치 현장력 설치다. 설치가 되었을 때 기대하는 결과물이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실행하는 사람이 또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저 정도가 기대하는 결과물이구나 내 생각 같구나 그러면 맡길 수가 있는 거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델리게이션 못해요. 박사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 업무 내용을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상태에서 액티비티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현장 렉이 설치가 되면 그 기대되는 모습이 그 자체가 렉 설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하고 지금 저런 경우에는 기대되는 결과가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죠. 현장 렉이 설치됐는데 그러면 뭐 어느 방에 어느 구석에 뭐 그 미터 이렇게까지 그 목표를 설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현장 모습이 처음에 뻥 뚫려 있다가 그 다음에 렉들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렉이 설치된다는 것 자체가 기대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상태적인 상태. 예, 뭐 사장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다른 의견은 설치가 된 상태가 어느 지역에 어떤 상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자꾸 훈련시키라 이거지. 이게 다 적으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아예 저 투두 리스트 자체가 성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작업자가 그 상태적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과한. 뭐 하여튼 이거 사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아니 일반적으로 뭐 영업이든 인술이든 또 관리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상태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캐스팅을 케이딩을 해서 시간적으로 리소스적으로 이거를 해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걸 이그젠플로 하다 보니까 상태적 목표하고 액티비티하고가 사실 이제 그 실행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PPT를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PPT 내용 안에 그런 일들에 대한 정리가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엔지니어가 가서 스위치를 설치하니까 사실 이미 이제 짜져 있는 상태라 이제 저기는 일만 적은 거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기대하는 결과물이나 상태적 목표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뭐 내가 뭐 시비를 걸 이유가 없는 것이. 그러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해내면 되는 것이. 그죠? 그죠?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예를 하나 드리면은 이제 지금 쿠팡이 이제 사업 이전을 하는 사업을 이제 준비 중인데 사업 이전에 대한 과제를 갖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 있을 거고 구체적인 상태를 좀 나열하자면 저는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상태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뭐 저희 수주 매출 마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그 고객이 원하는 그 구체적인 상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납기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이슈를 없이 운영하고 좀 한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을 것 같고, 에어키의 뭐 구체적 상태는 이제 뭐 레퍼런스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이제 매출이 좀 비율이 크다든지 그렇게 좀 우선은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는데 그와 같이 좀 분류를 하는.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는 게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기대하는 결과물이 구체화가 되어 있고 기대하는 결과물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면 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본부장이든 팀장이든 팀원이든 월간이나 주간이나 일일 단위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다 다를 것이고 그 역할과 책임의 형태들이 구체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뭐. 그죠? 그게 무엇이든.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과제 중심으로 일하지 마라. 기대하는 결과물을 구체화해놓고 기대하는 결과물이 하우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혹 그런 것이 있다면 기대하는 결과물을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라라는 것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포함해서 이제 고민점이 그런 걸 겁니다.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다들 수용은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본 전제 조건인데 이것이 틀리다 맞다 이런 부분들 대해서 논의가 대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울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에어키가 없다는 맞습니다. 맞는데 구현하려고 보니까 저 다른 것들은 성의가 되는데 저것을 관리할 일의 단위를 어떻게 관리하지 이 문제가 가장 고민스러우실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연간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본부장 레벨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 로직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캐스케이딩 된 실행 단위도 하나의 또 과제로서 이 루프를 따라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또 하나의 루프로 따라가고 일이 다녔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고중변수까지 이 루프를 다 따라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잠깐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변동변수 중심으로 중요한 변수 중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도입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점 하나고 그런데 우리는 개인 단위까지는 안 내려가고 있어. 그런 게 없어. 개인 단위까지 내려가려면 아마 연간 단위나 이런 목표보다는 개인한테까지는 좀 더 구체화된 형태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연결점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지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이래서 저희가 이제 본부장급 목표나 목표 중에 변동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가제화시켜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는 내려왔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부서에 가서 보면 저희 부서에 오늘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이 일이
이게 명시적이지 않지만 물론 그렇지만 이 연간 목표에 지금 해야 될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오늘 해야 될 작은 단위 일들이 중에는 변동 변수 관련된 게 있고 대부분 고정 변수 관련된 게 있는데 이 고정 변수에 관련 부분도 저 루프에 태워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그냥 일반적인 업무 수준까지 태워서 일을 관리해야 될까? 그런 고민점들이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프로젝트 단위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프로젝트 단위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 성과 목표 중에서 고정 변수 목표는 하위 조직으로 내려주면 돼요. 그럼 본부장이 만약에 일을 한다면 임본부장이 일을 한다면 변동 변수 목표만 임본부장 갖고 가면 돼요. 고정 변수야 당연히 캘린더 업무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업무지.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 변수 목표 자체가 하나의 자기한테는 버거운 과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 시스템으로 만들거나 또 본부 내에서 이 부분들을 자꾸 제도화시키려고 보니까 개인 단위로 내려가면 본부장이 보기에는 고정 변수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개인 단위 가면 이상 또 변동 변수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면 계속 시스템하고 이렇게 프로세스화시켜서 분수하는 이 작업들이 필요할까 살짝 고민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여주신 문서의 내용들이 그런 상태일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회사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캘린더 업무들은 즉 절차나 그 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하는 업무들은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니까 그런 업무들은 팀원들한테 그냥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그냥 투두리스트 관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성과가 제대로 안 나고 자꾸 실수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루프를 걸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본부장과 팀장 정도 되면 변동변수 목표는 관리하면 돼요. 그게 상징적으로 매월, 매주, 매일 핵심 과제 3개 정도씩만 하면 된다 이거지. 일상적인 것들은 다 루틴하게 투두리스트 정도로 관리가 딱 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내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은 연간이나 프로젝트를 전제로 하고 월간, 주간, 일일을 한 꾸러미에 담지 마라 이거지.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말씀인지? 네. 월간은 월간대로, 주간은 주간대로, 일일은 일일대로 좀 구체화하라는 얘기지. 그래야지만 구분이 된다는 것이지. 저도 기본적으로 모든 일상적인 업무, 그렇죠. 고정연수 목표 업무가 거의 90%야. 그건 그냥 루틴하게 일일 단위나 주간 단위에서 팀원들이 하면 되는 업무들이에요. 그럼 일일 주간 단위로 팀원들이 하는 업무에 그게 전부 다 고정연수 목표에 해결돼 있어. 해당이 돼 있어.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 그거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연수 목표는 월간 단위 정도의 과제와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연수 목표는 이 변동연수 목표를 주간이나 일일 단위로 세분화시켜서 실행을 해야지만이 월간 단위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게 한다는 것이지. 정리하자면 변동 변수를 가자시키는 프로젝트 한 달에 3개, 4개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 단위까지 캐팅돼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라는 게 말씀의 요점이신 거죠. 예. 자, 다 하라는 의무에 지금 부담감을 느끼시는 전혀 분들이 그런 것들에 좀 정리가 필요하신 부분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 업무 부분까지 지금 다 관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부담감을 느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이게 진짜 고정 변수인지 변동 변수 구분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럼 지금 변동 변수화 시킨 부분들이 개인 단위까지 실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까지 추적하는 이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필요하다 있는 부분들도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해했으니까 이해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있는 부분들을 주간 단위로 보면은 주간 성과 기획서의 핵심을 가지고 한 3개 정도 더 간다면 밑에 단위에 투두리스트를 쭉 적어놓고 그냥 체크리스트 형태로 그냥 했냐 안 했냐 정도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번 주에 해야 될 과제 중에서도 기대하는 결과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슈들이 있단 말이지. 그것들은 고민하면서 구체화해라 이거지. 그런 의미지. 저희가 또 힘들어하는 게 가정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산출물 형태이거나 가정관리의 중간 마일스톤이 뭔가가 어떤 특정 형태의 산출물이거나 기간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산출물을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간으로 오늘까지 했어. 그건 기간 산출물, 그러니까 기간을 산출물이라고 보고 하는 행위들인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기간은 산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기간은 있는데 이번 주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럼 해야 하고 났을 때 기대하는 결과물은 경험 많은 팀장이나 본부장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진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납기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납기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고 납기는 전제 조건이지. 그래서 항상 기대하는 결과물 산출물의 품질 기준이 항상 판단 기준이 돼야 되고 일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이슈들이 기업에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은 뭐 듀데이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지? 듀데이트에 나와야 될 결과물에 대한 기준을 해야 구체화를 해야 지금부터 그러면 듀데이트까지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일정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뭐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도 이번 주에 그럼 뭘 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에 대한 근거가 듀데이트보다도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중간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품질이 기준이다라는 당연하죠. 걸 가지고 예. 산출물의 정의를 품질이라고 당연합니다. 정의하는 대신에 이제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은 중간에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한 것들 넘버링을 해가지고 이러한 세 가지가 이루어진 상태를 객관화된 상태로서 표현하면 되는 거지. 지금 본부장들의 업무나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주간회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정착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저희가 개인들한테까지 내려갔을 때는 운영에 조금 저희가 고민스러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이렇게 변두봉수와 관리된 부분만 그 형태로 가야 될지 아니면 실제로는 이렇게 모든 개인이니까 개인들의 업무 이 프로세스를 다 태워서 지금 가야 될지가 좀 고민스러운. 뭐 제가 볼 때는 뭐 자꾸 관리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개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번 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대하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프로젝트부터 출발을 하든 월간 단위로 출발을 하든 기대하는 결과물이 개인들은 주간 단위부터 시작한다. 그럼 주간 단위가 있으면 되는 거지. 개인들은 월간 단위까지는 뭐 과제와 목표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주간 단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더 효율적이냐를 보면 되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개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월간은 없고 주간 단위로만 혹은 일일 단위로만 한다. 그럼 일일 단위로만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일이 끝나고 나가지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분석을 해보시면 실수냐 실패냐를 분석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수예요. 그걸 그래서 기업에서 아차 실수라고 그래요. 그 실수는 프로세스 다 알아.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못 나와서 이 실수잖아요. 그 실수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 투비 이미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매일마다 뭘 하는 반복적인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표 작성을 한다. 근데 이게 결과물이 잘 안 나와서 이유는 전표가 작성이 되었을 때 기대하는 결과물을 담당자가 대충 투비 이미지를 한번 써보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기억에 의존하는 거예요. VT를 포함해야 되는데 다시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계속 이 세션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고민점이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서는 이제 고민점이 이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이 과정들이 어쩌면 압축적으로 이렇게 작은 단위 업무들은 압축적으로 머릿속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되는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 이 부분까지 글로써 명시화시켜서 업무화 시켜야 되는가라는 고민점이 저는 개인들한테는 일일 단위에 가장 본인들이 월간에서 놓고 보면 고정변수 업무지만 일일에서 놓고 보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을 갖다 1시간 정도 혹은 1시간 반 정도 투여해야 될 업무들 같으면 과제와 목표를 일일 단위로 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실행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개인이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필터링 해가지고서 관리를 글로 쓰게 해야 되느냐 제 주장은 글로 쓰지 않으면 절대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머릿속은 굉장히 휘발성이가 하고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자꾸 나오고.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 이제 월간 단위로 한 분 한 분씩 일하는 걸 실제로 이제 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편수범 수장 것도 내가 한번 보고
월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지. 보고 그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할 건데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영역으로 나눠질 거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업무 특성에 따라서 기대하는 결과물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좀 있겠지. 그죠? 뭐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매월마다. 차라리 우리 그 주간 업무의 PXR이나 핵심 추진 업무를 보고 그게 이제 오전에 보셨습니다. 이제 그걸 직접 어떻게 해야 다른지 이런 코칭을 좀 예? 예. 얼마든지. 예. 그래야 그게 아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들이. 뭘 지금 띄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 지금 띄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에 대한 안정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코칭을 하실 때 자기 부서의 그 지금 FMS라는 툴에 넣어서 관리하는 그 부분을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기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록하는 걸 가지고 피드백을 저희 쪽에 하는 거는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일일 단위까지는 아니고 주간 단위로 저희가 주간 회의라는 걸 하는데 예. 저희가 전주에 했던 거, 금주에 했던 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거,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이제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주에 다음 주가 이번 주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계속 그 노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기록을 계속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보면서 이게 과연 적당한 건가? 이게 과연 이때 해야 되는 게 맞나? 이게 왜 뭐가 문제가 있고 왜 시간이 더 걸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매 주간 단위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더 개선을 하면 이제 저희 이 성과 관리가 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노션을 이제 중지시키고 PXR로 이제 해보면 확 바뀌겠지 이제. 아니 노션은 툴이 거고요. 예, 그러니까 PXR도 툴이고. 어쨌든 그러면은 다음번 5월